반갑습니다. 장종용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또 상승했습니다. 이 대기 매수세가 있다 보니까 공매도 충격을 거의 단발로 끝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안심을 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예상보다는 훨씬 양호한 흐름입니다. 항상 시장은 미래는 아무도 모르니까 이 기술적 지표로는 진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후행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상을 했던 이 자리까지 안 가고 지금 반등을 했다는 것은 예상보다는 훨씬 강하다. 이 정도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예상보다 강한 게 어떤 이유냐라고 봤을 때 일단 외국인 매도가 아주 많지는 않고, 두 번째로 연기금이 팔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모주 청약 열풍으로 고객 예탁금이 증가하니까 대기 매수세가 강해지고, 주변에 보면 이제 그 고액 자산가 분들 중에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 대체로 지금 대형주 투자하시고 그것도 배당 위주로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배당을 주는 종목들, 고배당주들이 상반기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게 결국은 하반기까지 연결되더라도 이분들은 은행에 넣어 놓느니 그냥 배당을 받는다. 실제 배당금을 받으면 그런 부분에서 더더욱 이제 뭐랄까 전파 효과가 나타나니까, 그 주변에 난 그냥 배당 대신에 여기 넣어놨더니 배당보다 훨씬 낫더라, 이런 얘기가 들리면 이제 시장에 자금이 막 몰려들면서 재평가가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예전부터 주장을 해왔던 부분이고, 유튜브 들으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 글을 보신 분들은 제가 예전부터 선진국 시장이 저금리가 되면서 배당주들이 2배 이상 올랐다, 재평가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국 증시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독하게 안 되더니 드디어 뭐 좀 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배당주들 중에서, 고배당주 중에서 안 올라간 종목, 요런 종목들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 싶고, 뭐 그런 점에서 유수홀딩스도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배당 수익률이 아직도 6%대니까 조금 좋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는 기대보다 강하고, 그 강한 이유가 외국인이 덜 매도해서, 그리고 국민연금이 매도하지 않아서이고, 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삼성전자가 올라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종목들의 상승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 전기전자가 다소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에, 하루는 의약품이 뛰고 건설이 뛰고 하루는 또 은행, 보험 이런 애들이 뛰고 골고루 지금 순환매가 나오는 와중에서도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강하다, 유동성의 힘이다라고 단언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유동성은 반드시 유동성 장세로 큰 상승을 가져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상승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 여기서 상승은 삼성전자 안 갖고 있던 분들은 크게 재미를 못 봤습니다. 근데 앞으로의 상승은 삼성전자 외에 나머지 종목들을 갖고 있는 분들 대부분이 수혜를 받을 것이고,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계좌 불어나는 이런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게 올해인지 내년인지 모르겠고 저는 내년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구조상 내년까지는 세금이 없고 내년 연말까지 갈 경우에 다음 연도 세금을 평단가나 2022년 말 종가로 하기 때문에 최대한 올릴 만한 동기가 생깁니다. 왜? 많이 오를수록 세금을 안 내니까.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이륙형 패턴의 시장을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여러분들 웬만한 종목들은 한 2배 정도 오를 것이고, 종목 잘 잡으면 한 10배도 오를 겁니다. 너무 앞서가는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유동성의 힘이 그런 거니까, 그래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셔도 좋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중간에 조정이 없고 이런 건 아니니까 항상 지금 여유 자금은 지금 급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정을 받으면 반드시 들어가야지, 뭐 이런 정도의 마음가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코스닥 반등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이 21선까지로 볼 수 있고, 근데 또 제약바이오의 분위기를 바꿀 만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조금 더 또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하지만 유동성은 아직까지도 뭐 이 종목 오르고 저 종목 오르고 다 오를 만큼의 유동성은 안 되니까, 제약바이오가 관심을 받으면 나머지 종목은 약간 기운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코스닥 지수의 반등 1천선 정도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거,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보유 종목 살펴보면 일단 오늘은 뭐 골고루 올라줘서 나쁘지 않습니다. 아주 소폭 오르긴 했지만 뭐 기분만큼은 상쾌한데 유스홀딩스 특별한 건 없지만 6%짜리 배당주니까 요즘 배당주 자금 유입되는 이런 트렌드를 봤을 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하는 거. 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드디어 다음 주 중으로 아마 큰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다음 주 중으로 5월 정기 이사회가 열릴 것이고 거기에 따른 자사주 매입 결의가 될 겁니다. 전체 주식 올랐으니까 전체 주식의 5% 정도를 사는데 이 전체 주식의 5%가 많은 거 아닌가, 아니 적은 거 아니냐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일단 주식의 절반이 유통이 안 되는 주식입니다. 최대 주주가 자사주 매입을 하면 최대 주주가 매도를 못 합니다. 6개월간. 그래서 그 47.5%는 나올 리가 없고 자사주도 사는 동안에는 팔 수 없으니까. 그래서 51.13%의 주식은 묶이게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7.34% 있는데 이것도 뭐 거의 쏟아질 염려도 없고. 그리고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상장 주식 순의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조금 갖고 있고 이거 다 합치면 대략 한 60% 정도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주 운동을 하면서 주주 명부를 보고 이렇게 했을 때 나온 결론이 뭐냐면 한 20% 정도는 한 주 이런 분들 그러니까 뭐 계속 그냥 남아있거나 이런 경우 아니면 시장에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게 어느 정도 균형이 맞는 경우 그래서 실질적으로 20%도 아니고 60%는 안 움직이고 그러면 전체 20% 중에서 5%의 주식을 거두어 드리는 거니까 이건 뭐 진짜 뭐 아주 이상한 일이 없는 한 이거 오를 수밖에 없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급으로 계산하면 편한데 제가 그 수요일에 올려드리려고 하다가 다른 업무가 많아가지고 올려드리지는 못했는데 주말에 요거 관련해서 유통 주식수 관련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온 컴포텍 뭐 이제 지금은 딱 하나만 바랍니다. 요런 이상한 애들은 어쩌다 한 번씩 상한가 팡팡 쳐주니까 뭐 어쩌다 한번 상한가 쳐주는 그런 거 한번 나와주면 좋지 않을까. 예, 그거 하나만 딱 보고 있고 아무튼 살짝 그냥 꼴 보기 싫어지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NHN복스가 오랜만에 상승했는데 어쨌든 지금 시장의 트렌드는 자산 주고 인플레이션 수혜를 받는 종목이니까 여기 좀 트렌드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흐름 자체는 상승하고 적당히 조정받고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어쨌든 시장에서 트렌드에 벗어나 있다. 그러면 마치 유행 지난 옷이나 똑같습니다. 뭐 유행 지난 옷이 2월 상품으로 걸려가지고 누군가의 눈에 띄어서 팔릴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새 옷에 비해서 관심을 덜 받았기 때문에 이게 올라갈 가능성은 당장은 좀 희박하지 않나. 그러면 그런 게 뻔한 상태에서 왜 안 올라가 짜증나게 이렇게 해봤자 인내심만 닳고 그런 거니까 가급적이면 당분간 신경을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 관심이 떨어진다 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재미없이 움직인다 그 정도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노레이가 점점 뭔가 에너지가 응축되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어떤 상황들을 봤을 때 거래량을 봤을 때 이대로 천천히 올라가는 건 요 음봉의 중간까지 가격으로 치면 한 11,750원 정도가 그냥 거래량 없이도 올라갈 수 있는 자리 그리고 이 11,000원대의 매물 부담이 크니까 여기서 또 매물 소화를 해야 되고 제노레이가 뭔가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강력한 상승이 나오지 않는 이상 천천히 올라가려면 시간이 걸린다. 그럼 그 시간이 걸리는 중에 뭐 어떤 특별한 일이 생겨서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계속 싸게 사는 거에 대해서 계속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잠깐 주고 갔기 때문에 이 가격보다는 조금 높게 기준을 설정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액트는 보합인데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나쁘지 않고 아직도 그 세미콘 라이트 잔여 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불확실성을 내포를 하고 있으니까 뭔가 시원한 맛이 없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과 같은 흐름을 만들었다면 예, 충분히 좋은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아직은 기대를 갖고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찍고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전체 주주들한테 가장 이로운 결정을 해야 되고 그게 이제 제가 사실 전 감정이 많이 상했는데 아무리 제가 사람이 좋다 해도 감정이 많이 상했지만 제 감정 풀이 한풀이 하는 일은 아니니까 그런 거는 뭐 여러분들께서 좋은 결과만 얻으면 뭐 그 이상의 일도 괜찮습니다. 예. 네, 세미콘 라이트가 예, 근데 이 세미콘 라이트가 미다즈 홀딩스에 계약한 게 액트 주식입니다. 자, 액트 주식, 세미콘이 갖고 있는 액트 주식을 전환사채 찍어가지고 액트가 가져온다? 이거는 구조적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건 아닌 것 같고, 지금, EV 첨단 소재로 바꿨으니까, 탑업인 출자면, 전기차하고 관련된 그런 업체에 투자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이 항상 변하기 때문에, 요 과정이 수정이 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지금 주가가 한 3,000원 정도에 있다. 그러면 당연히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5,410원인데 여기서 싸워서 주가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을 한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는 게 전체 주주들한테 과연 이로울 것이냐. 누군가에게는 없어도 되는 돈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주식 투자 수익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돈 없으면 안 되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소중한 돈일 것이고 그 돈의 평가 가치가 이렇게 박살이 날 만큼 그런 걸 감수를 할 만큼의 어떤 일이 있을까. 이런 걸 다 헤아려야 되는 거고 제가 그런 걸 헤아리지 않는다면 애초부터 우리 주주분들께서 저한테 응원을 하시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항상 전체 주주에게 가장 좋은 방향이 무엇이냐를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로 최대 주주가 주주들한테 엿을 먹이고 싶어서 주가를 박살낼 것이다. 이런 마음을 먹어서 내려가면 적어도 우리가 원인 제공을 안 했으니까 당연히 응징을 할 만큼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고 최근에 어쨌든 보도 자료도 내고 나름 노력을 하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왜 주가에 신경을 쓰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어떤 지적한 부분이었고 그걸 어쨌든 회사 차원에서 뭔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니네는 옛날에 짜증나게 했으니까 안 돼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물론 개인적인 감정은 아직도 나쁘지만 이 사적 감정과 공적 감정을 구분을 해야 되는 그래야 되는 일이니까 예 그래서 제가 어떤 결정을 하든 항상 전체 주주들에게 가장 좋은 방향이다. 요거는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대한제분 아주 좋습니다 요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대한제분도 날아갔으니까 이제 진짜 이원 컴포텍 빼고 다 날아갔습니다. 예. 근데 예, 이렇게 많이 발전한 것만 해도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한다면
아무리 연세가 많으시더라도 이 유튜브에 댓글을 다실 정도면 최소 60 이하일 것이고, 그러면 못해도 40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하실 건데, 이런 발전을 하셨다면 앞으로 40년 동안 투자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 세이브가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건 뭐 금전적으로 꼴 보기 싫어서 팔고 뭐 이런 거 하고 비교할 수 없는 자산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만족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당연히 재무제표 보는 법이 포함이 됩니다. 예, 그것도 뭐 이게 부채고 뭐 이게 자산이고 이런 거 말고 정말 뭘 봐야 되느냐, 예, 그런 거를 한번 다룰 겁니다. 하지만 그게 또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예. 송원화학. 예. 제가 예전에 송원산업으로 수익이 난 것 같은데. 계속 잘 가고 있습니다. 송원화학. 없는데? 그럼 화학. 비슷한 이름도 없는 것 같은데? 이거. 한번. 폴리머 세계 2위. 아하. 송원산업 말씀하시는 거구나. 예, 송원산업. 예, 뭐 이거는 제가 잘 아는 종목이니까 보지도 않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래도 나중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LG 헬로비전. 지금 HTS를 2개를 켜놔가지고 예, 조금 느립니다. 그리고 왜 안 나와? 저는 뭐 책은 딱히 좋은 책들은 많은데 기업 밸류에이션 관련해가지고는 직접 사업 보고서를 보시고 평가를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뭐 거기에 대한 책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제가 경험해보니까 국내에서 건질만한 책은 이게 뭐 좀 나쁘게 얘기를 할 목적은 아니지만 국내에서 건질만한 책이 굉장히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 3개 정도? 예. 그 3개 정도밖에 없고 외국 책들은 괜찮은 거 많습니다. 괜찮은 거 많은데 기업 가치 측면에서는 뭐 딱히 뭐 뭔가 임팩트 있는 게 없었던 것 같고 그 같이 투자의 어떤 방법적인 부분에서는 괜찮았던 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책보다는 직접 사업 보고서 보시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순 자산이 2천억이다.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이 3천억입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비교하면 고평가네. 근데 순자산을 사업 보고서 다 뜯어보고 뭐 유형 자산 뭐 이런 거 다 뜯어보고 공장 부지가 어디에 있는데 이거 옛날에 언제 잡았지? 장부가가 얼마지? 장부가 대비해서 시가 부동산 사이트 들어가서 조사를 해봅니다. 여기서 차액이 한 5천억이 나는데? 이거 원래는 7천억짜리네? 7천억인데 시총 3천억밖에 안 되네? 저평가네? 이렇게 가는 게 가치 투자지. 그냥 재무제표대로 해놓은 대로 따라간다?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방법들은 제가 말씀드린 그게 전부입니다. 직접 다 뜯어보고 실제 가치를 찾아봐라. 근데 그게 실제 가치 찾는 게 어떻게 됩니까? 사업 보고서 안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사업 보고서 보시고 그 안에 내용들을 추출해서 실제 가치가 얼마인지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뭐 어쨌든 연준 의장은 파월이니까 앨런보다는 파월의 발언이 더 강할 것이고 금리 인상을 하기 전에 일단 양적 완화로 풀린 돈부터 걷어들여야 됩니다. 그 단계가 이렇습니다. 돈 풀기를 줄인다. 그 다음에 돈 풀기를 끝낸다. 세 번째, 돈을 회수한다. 네 번째, 금리를 인상한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제가 봤을 때 뭐 빨라야 내년 말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계속 예방 주사를 주는 겁니다. 한 방에 쏟아지면 크게 떨어지니까 내성을 키워가는 겁니다. 마치 백신처럼. 그래서 금리 인상 얘기는 잊을만 하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이제 점점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인식으로 반응을 할 것이고, 그래서 실질적인 금리 인상을 했을 때는 큰 충격이 없이 될 것 같은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뭐 대응을 어떻게 하시면 좋겠냐, 특별히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바디텍 매드. 아, 네.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뭐, 이거 한번 다뤄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대한제본을 보면, 다,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상에서 빼먹을 게 다 없는데, 그 중에서 특히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요겁니다. 일단 뭐, 이게 있는 거. 이익잉여금이 얼마냐. 지금, 대한제본이 이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3,194억인데, 지금 기업 설립 이후에 벌어서 이익잉여금으로 된 자금만 7,200억입니다. 이 회사 경영권을 가져오면 배당을 주당 40만 원씩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저평가, 아주 심한 저평가다. 이익잉여금을 보시는 게 중요하고, 근데 이거는 그냥 뭐 형식적으로 보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겁니다. 투자활동 현금 흐름과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있습니다. 그럼 투자를 하느냐? 어쨌든 투자로 돈이 빠져나가야 됩니다. 마이너스. 그리고 재무활동 돈을 빌리느냐? 플러스입니다. 마이너스. 그러면 투자하는 건 좋은데 일단 대한제본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거 돈 빌려서 투자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보면 두 개 켜놨더니 너무 느립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할 때는 하나만 켜는데, 삼성전자 보시면, 자,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돈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재무활동으로 현금이 빠져나가니까, 돈 갚는다고 현금이 빠져나가니까,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투자로 엄청난 금액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이너스입니다. 돈도 안 빌리는데 계속 이만큼 투자하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돈을 갚아 나가면서 엄청난 금액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다. 그럼 장기적으로 이 애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건 확실한데, 올라갈 수밖에 없지만 이미 이게 너무 선반영돼 가지고 주가가. 그래서 아쉽게도 단기적으로는 매력이 없고 유동성 장세에서 항아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역시 유동성 장세가 끝날 때까지도 큰 매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삼성전자가 지금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긴 하지만 그 고평가 이상의 어떤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 좋은 종목이다. 이건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거 이익잉여금, 그리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 재무활동 현금 흐름 둘 다 마이너스인 게 가장 좋은 종목이다. 당장은 모르겠지만 몇 년 후에는 올라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마 알루미늄 축하드립니다. 대성 파인텍 보고, 사마 알루미늄도 같이 보고 대성 파인텍도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자가 불길에 물들어서 축하드립니다. 풍강. 일단 뭐 다른 건 모르겠지만 시총이 400억대다. 이것만 갖고도 일단 합격입니다. 자, 풍강.
막, 간이 간지럽습니다. 느리니까. 447억. 흑자도 나고, 재무 구조도 양호하고, 일단 좋습니다. 최대 주주 지분율 딱 좋고, 그리고 이거, 좀 말씀드렸듯이 이거 미수불가, 신용불가, 대출불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 개인 투자자들의 가장 큰 적이 뭐냐면 빚내서 투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빚을 내서 투자를 하니까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다 보니까 변동에 굉장히 취약하고, 그 변동 때문에 뭐 사고 팔고 하다 보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또 큰 시세 변동에 또 노출이 되게 되는, 그리고 같은 금액으로 사서 같은 금액으로 팔아도 주가가 더 많이 떨어집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주가가 여기서 1억을 산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1억을 사면 요 2칸 정도 해서 찔끔 올라가는데, 여기서 다시 산 거를 팔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쭉 빠집니다. 뭐 웬만한 종목들은 매수보다 매수 매도를 같이 해도 주가가 안 오른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사고 팔고 많이 하는 종목일수록 주가가 재미없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일단 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살펴보고, 뭐 열심히 안 한 적도 없고, 못 믿어서 시작했는데, 어쨌든 제가 제보받은 내용과는 또 다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어쨌든 주가가 올랐는데 또 회사 측에서도 뭐 나름 뉴스도 내보내고 뭔가 움직이는 것 같고, 예. 처음 말하고 틀리셔서 정의롭게 하셔야 장기적으로 주주에 도움이 된다. 뭐 맞습니다만은,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주주총회에 다녀오신 분들은 회사가 어떤 태도를 취하든 회사에 믿음을 줄 수 없을 겁니다. 이분들은 팔고 나가셔야 됩니다. 주가가 올라가서 팔고 나가면 어쨌든 그 안에서 다시 뭔가를 만들어 간다라는 부분들은 될 수 있는 건데, 오해가 되시면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사실 뭐 마음에 안 드시면 팔고 나가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견을 개진하시는 거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주주 운동에 대해서 이런 작은 변동에 대해서 오해가 있고 의견 제시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보시면 소유자 증명서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회사에 공시 내고 회사에 소송할 때 이 소유자 증명서라는 걸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소유자 증명서 128,245주 8월 30일까지 제출을 했는데, 요 발급받은 내용을 보면 요 계좌, 자, 매도 가능이 제게 0으로 찍혀 있습니다. 못 팝니다. 8월 30일까지.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이제 꺼야 되겠네. 예.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이 반대되는 의견 굉장히 좋아하고, 또 주주운동의 방향에 대해서 같이 논의도 해야 되고, 그래서 반짝이님께서 소유자 증명서 8월 30일까지 발급 받으시고, 그리고 저하고 같이 공동 보유자로 공시하시는 거. 예, 그래서 공동 보유자로 공시하시고, 그래서 만나서 한번 직접 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어떨까 제안을 합니다. 근데 제가 바빠서 죄송하지만 어쨌든 저는 굉장히 지금까지 일을 많이 해왔고, 그러니까 마산까지 와주시면 좋겠고, 네, 그렇게 해서 이 주주 운동에 대해서 뭐가 정의롭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전체 주주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지, 왜냐면 이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해명을 해드릴 수 있지만, 이 불필요한 말이 많아질수록 오해를 하는 주주분들도 생기고, 아니면 또 다른 생각을 하는 주주분들도 생기고, 이 우리가 결국은 이런 일까지 여기까지 온 가장 큰 원동력이 단합인데, 이 단합을 깰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아무런 계약도 없이 소액 주주들이 이렇게 단합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공개적으로 계속 이 화합을 해치는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또 반대 의견을 수렴을 하고 또 나눠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오해 다 풀어드릴 수 있고, 뭐 또 의견 수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소유자 증명서 발급 받으시고, 거래하시는 증권사 가셔가지고 소유자 증명서 발급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거 나오고 나서 두 번째, 저하고 공동보유 계약을 하시든 뭐 아니면 그런 의사를 밝히시든 그렇게 해서 공시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주운동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제가 세 번째로 소송 비용만 1억 이상 썼는데 같이 또 하실 거면 요거 부담 조금이라도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예, 그래서 제안을 드리니까 마음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 메일로 tkdska3 네이버.com, 예, 그렇게 연락을 주시면 되고, 그래서 한번 내려오셔가지고 좀 심도 있게 대화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댓글 확인 다 끝났고, 예, 그리고 말씀해 주신 종목들, 송원산업, 뭐 추세 잘 만들어 가고 있고, 항상 거래량, 그리고 거래량 자리보다 위에 있느냐, 밑에 있느냐. 이 봤을 때 거래량이 터진 자리 기준으로 아직은 위에 있습니다. 나쁘지 않고. 그리고 송원산업이 보면 계속 숫자가 나오는 종목입니다. 아직도 적정한 수준밖에 안 되고,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좀 주가가 아직 부족한 상태. 영업이익에 비해서 저평가된 상태고, 그리고 조용히 숫자 만들면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뭐 그러면 이제 송원산업이 화학 업종에 분류가 되는데, 화학이 전체 업종의 영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화학 업종이 어떤지 보면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대비해서 조금 부진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좋은 종목이고 실적도 늘어날 것이고 고평가 상태도 아니지만, 하지만 업종이 다소 시장 대비해서 조금 약하네, 네, 그런 것까지 보면 중립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LG 헬로비전, 예, 거래량 예, 뭐 나쁘지 않은 상태고, 매도의 거래량이 없고 윗꼬리를 자꾸 만드는 정도인데, LG 헬로비전은 뭐 어쨌든 LG U+하고 합치는 수순을 밟을 것이고, 그러면 유선 사업자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점유율을 갖게 될 겁니다. 그게 규모의 경제를 충족을 해서 실적이 나올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요 유선 방송 시장의 지배력을 바탕으로, 근데 KT하고 LG하고 비교하면 LG가 좀 낫습니다, 유선 방송은. 그래서 뭐 그런 어떤 미디어의 영향력과 자산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된 상태, 그리고 올해 실적을 만들어가는 이 추이들을 봤을 때 생각하신 것처럼 주가 회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J에서 뭐 SK로 인수되려고 하다가 취소되면서 주가가 빠졌다가 이제 겨우 바운딩 하는 중인데, 적정한 가격이 한 10,00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아니지만 천천히 10,000원을 목표가로 기다리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고, LG U+가 절반 지분을 갖고 있고 SK텔레콤도 일부 갖고 있고 유통 주식수가 많지 않으니까 시장 유동성이 좋아질수록 어느 정도 보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엔 재미없지만 목표가 많은 정도로 해서 보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예. 그리고 바디텍 매드, 실적이 나는 회사고 스펙으로 이제 우회 상장을 했습니다. 면역 진단 카트리지, 그러니까 일종의 진단 키트 쪽인데, 이 바디텍 매드가 어쨌든 실적을 만들어낸다, 숫자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최대 주주 지분율도 나쁘지 않고 전반적으로 양호한데, 근데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적 가치에 수렴한 형태, 자산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높은 상태. 근데 현재 시장 트렌드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자산 가치가 큰 기업일수록 쉽게 돈을 번다 이런 인식으로 반응이 적고, 요 바디텍 매드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에서 무너진 상태. 이 추세로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무너진 상태, 기술적 반등. 이게 지금 60주선 이탈하고 회복하고, 이것도 다음에 한번 스터디 주식 공부에서 다룰 건데, 조정받고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딱히 뭔가 모멘텀이라고 할 만한 게 없습니다. 주가도 지금 적정한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바닥에서 한번 이렇게 울렁하고 가는 거, 이게 설거지냐 아니면 매집형이냐로 봤을 때, 오르고 내리고 거래량 생각했을 때는, 내릴 때 거래량 생각했을 때는 설거지에 가까운.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흐름 자체는 부정적입니다. 숫자 내고 있는 건 괜찮은데 숫자가 늘어날 것이냐를 봤을 때 매출 증가가 코로나19 특수로 인한 단발성이 아닐까라고 보면 전망은 딱히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마 알루미늄 오늘 단기 고점 찍고 밀렸습니다. 이게 요즘 이런 형태의 흐름들이 제법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오냐면 신고가를 찍고 갑자기 패대기를 쳐버린다. 넥스턴 바이오에서 나왔는데, 신고가 올라가면 사실 말씀드렸지만 매도할 사람이 없고 매수할 사람만 남아가지고 쉽게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유동성이 늘고 그 검색식이나 차트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신고가 다음에 시원하게 올라가더라 해서 거기에 또 단타 목적의 매수세가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타 목적의 매수세가 붙을 때 좋은 매도 기회가 됩니다. 항상 주식은 생물과 같아서 어떤 반응이 나오면 거기서, 법칙이 아니라 어떤 반응이 나오면 거기에 또 다른 반작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신고가 종목 쉽게 날가더라해서 우르르 들어왔을 때 단타로 요걸 가지고 팍 패대기 쳐가지고 끝내버립니다. 이게 넥스턴 바이오에서 나왔고, 그리고 사마 알루미늄에서 나왔습니다. 52조 신고가에만 따라붙는 애들 있으면 다 패대기 쳐버리고,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손절하는 거고, 그러면 주가 떨어졌을 때 다시 그만큼 사가지고 가면 이만큼을 먹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단타하는 애들 때문에. 단타하는 애들은 거기서 털리고, 얘네들은 그만큼의 불로소득 먹고 다시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마 알루미늄은 뭐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아주 높은 것도 아니고, 재료도 7월 달에 나쁘지 않을 것 같지만, 근데 이 쌍봉을 찍었으니까 조금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쌍봉으로 주가가 끝난다라고 하면 요 기준으로 해서 적어도 이거 깨면 끝내야 되는데, 여기서 10,000원 정도가 좀 단단한 지지선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려왔을 때 흐름을 보고, 여기 내려왔을 때 중심선이 따라오고 60주선도 있으니까 요 밑으로는 계속 깨고 반등하고 자리가 몇 번씩 나오는 자리고, 그리고 단타 만약에 다 떨어졌을 때 이런 자리, 요거랑 같은 자리, 이런 자리 아주 좋은 자리니까, 아니다, 이거 그냥 기록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여기, 그리고 피보나치로 그어서, 만약에 이게 고점이라면 고점 나왔고 8,450원, 그리고 10,000원 호가 단위 관련돼서 10,000원, 10,000원 한번, 8,452번, 그리고 요거 겹치는 자리 7,049 3번, 그리고 60주선 올라오는데 여기 겹치면 더 좋고, 이탈하면 한번 회복하는 거 나오니까 그것도 챙기고, 마지막에 요거 5,000원 정도에 한 번 더. 이렇게 보시면 단타로 공략할 자리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테마를 타서 크게 오르느냐 모르는 거니까, 일단 고점 찍어서 이게 흐름이 망가졌을 때는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고, 대승 파인텍 단기 고점 찍고 밀리는 흐름인데 아직까지 추세가 망가지지는 않았습니다. 20주선에서 추세 이렇게 확인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여기서 회복하느냐 아니면 다시 재차 죽느냐 요건데, 대성 파인텍은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지 않은 종목이라서 쉽게 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세 지키는지 여부 확인하고 관심 가지시면 될 것 같고,
예, 풍강. 풍강은 저평가입니다. 근데 시총 447억인데 이 정도 저평가인 종목 잘 없습니다. 예, 그리고 역대 최고가 상장한 지 한참 됐는데 역대 최고가까지 아직 요원하긴 하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지금 굉장히 많이 쌓였습니다. 이때부터. 그리고 최대 주주 지분을 빼면 실제 유통되는 주식이 한 600만 주? 외국인 지분율도 높고 자동차, 조립용 부품 나쁘지 않은데 재료도 괜찮고 실적도 나오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예, 아주 잘 찾은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당장 오를지 안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잘 찾으신 것 같습니다. 요거 제가 기억하고 나중에 떨어지면 사든지 한번 넣어 놓겠습니다. 굉장히 만족스러운 제 기준에서 제가 찾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예. 잘 찾으셨습니다. 예. 예,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